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군요.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핵심 정보 딱딱 뽑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서바이벌 방송 많이들 보시죠? 네,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땀 흘리는 참가자들 보면서 막 열광하고 응원하는 가수한테 표를 던지잖아요. 그쵸. 저도 막 문자 투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나 누가 노래를 더 잘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그 무대 뒤편, 아주 냉혹하게 돌아가는 방송 제작 시스템을 해체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청자들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지, 그리고 숫자라는 냉정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깊이 파보려고 하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분석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 3의 결승전 관련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던질 핵심 미션은 딱 이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룰이 갑자기 바뀐다면 거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잘 굴러가던 룰이 결승전 코앞에서 아주 기이하게 바뀌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스크립트가 주장하는 시청률 경쟁, 제작진의 의도, 그리고 참가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진짜 이유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체해 볼 겁니다. 정치적이나 편향적인 팬덤 시각은 싹 다 빼고요. 오직 제공된 자료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방송계 생리를 엿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숫자, 바로 시청률입니다. 자료를 보면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10회차 시청률이 무려 최고 13.2%를 기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13%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폭발적인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설 연휴 기간 동안 현역가왕 3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시간대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라이벌인 미스트롯이랑 겹치기도 했고 명절 특수성 때문에 시청률이 1%대 이상 훅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세를 타협할 타이밍에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죠. 제작진 입장에선 정말 초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명절 연휴가 딱 지나고 나서 실질적인 시청률이 11.8%에서 단숨에 12.7%로 팍 뛰어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등을 만들어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원동력을 단연코 어그로, 즉 의도된 논란거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시청률 상승의 이유가 무대가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청자들의 반발심을 자극하는 치밀한 논란, 즉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논란의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짚어주는데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가 11살 이수연 양이 차지연 씨 같은 강력한 성인 강자들을 꺾고 1등으로 결승에 직행한 사건이에요. 서바이벌에서 어린 천재 기맥은 흔하지만 기존 강자를 한 번에 꺾어버리면 기존 팬덤 심기를 엄청 건드리게 되거든요. 왜 우리 가수가 저 어린애한테 져야 해? 이런 반발심이 확 불타오르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금잔대 씨와 서주경 씨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었어요. 보통 이런 노골적인 갈등은 편집으로 쳐내지 않나요? 리얼리티 쇼가 가장 사랑하는 소재가 바로 날것의 갈등입니다. 시청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결국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채널을 못 돌리거든요. 철저히 의도된 방송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교묘하네요. 세 번째는 홍자 씨의 기사회생 사건입니다. 솔지 씨와 달리 대중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들은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막 귀가 이상한 건가? 심사위원이 밀어주나? 하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빈에서 양을 향한 마스터들의 아주 가혹한 악평이었어요. 어린 참가자한테 그렇게까지 하니까 시청자들의 동정심이랑 보호 본능이 극한으로 끌어올려지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시청자로 하여금 분노, 억울함, 답답함 같은 감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동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쟁 프로그램이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시청자 시선을 못 거둘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자극제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사람 심리가 평온함보다는 분노나 억울함 같은 부정적 감정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제작진은 그걸 간파하고 인터넷 게시판 트래픽을 폭발시키는 동력으로 쓴 겁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시청률 올리려고 어그로를 끌었다 치더라도 결승전 룰의 기이한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결승 1차전 룰 변경 말씀이시죠? 네. 원래 결승전 공룰은 무대 다 마치고 생방송 누적 투표로 탑7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결승 1차전에서 갑자기 방출 후보, 그러니까 탈락자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흐름을 뚝 끊는 아주 이상한 결정 맞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울 콘서트 라운드업이라는 외부의 단서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져봐야 합니다. 콘서트 명단 스포일러요? 그게 이 룰 변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구조상 이 콘서트 티켓 파워가 방송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콘서트 수익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현역거왕3 서울 콘서트는 탑10 전원 출연 확정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방송에서는 1차전에서 3명을 탈락시켜 놓고 정작 돈 내고 보는 콘서트에는 그 3명까지 다 포함해서 탑10 전원이 메인 무대에 선다고요. 이거 시청자 입장에선 너무 모순 아닌가요? 서사의 논리로는 완벽한 모순이죠. 하지만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아주 완벽한 퍼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굳이 지금 탈락시키지 않아도 될 화제성의 인물들을 제작진이 일부러 탈락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아, 시청률 견이 나는 티켓 파워 가진 참가자가 무조건 실력 1등은 아니니까요. 바로 그 딜레마죠. 실력은 부족해도 팬덤이 강한 화제성 인물들이 떨어졌기에 콘서트 수익을 위해 꼭 붙잡아 두어야 했다는 제작진의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탈락 위기로 극적 긴장감은 극대화돼 현실 비즈니스인 콘서트엔 전원 출연시키는 이례적인 안전장치를 깐 거죠. 와, 서바이벌 서사랑 현실 수익 모델이 정면 충돌해서 만들어낸 진짜 기형적인 구조네요. 그럼 이 딜레마 중심에 있는 구체적인 참가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홍자 씨 현재 상황 데이터가 아주 뼈아프더라고요. 네, 초기 대국민 투표 2위, 3위 하던 분이 6주차부터 탑10 밖으로 밀려났죠. 맞아요. 결국 대국민 합산 점수도 125점이라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구수경 씨나 솔지 씨 같은 분들은 막 130점에서 140점대 받으면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마스터들의 평가도 대중의 반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보여주는 구수경이나 정통 트로트 무기 확실한 솔지에 비해 홍자 씨는 음이탈 논란도 있었고 뚜렷한 변화나 실력을 못 보여줬다는 혹평을 받았죠. 여러분도 댓글 보셨겠지만 대중의 반응이 진짜 싸늘했어요. 맨날 똑같다고 사리곰탕이다 이제 작별 인사하는 미대 같다 이러면서요. 이 정도면 1차전에서 제일 먼저 탈락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분석 자료의 화자는 오히려 홍자 씨가 1차전에서 절대 탈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아니 왜요? 모든 지표가 최하위인데 안 떨어진다고요? 만약 여론대로 홍자 씨가 탈락하면 대중은 당연하네 하고 넘어가겠죠. 게시판도 조용할 거고요. 제작진이 제일 두려워하는 평화로운 결말입니다. 아, 반대로 홍자 씨가 살아남고 실력파 우승 후보가 떨어지면? 와, 진짜 게시판 원전 폭발하겠네요. 그렇죠. 과거 김주희 씨 탈락 때처럼 시청자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떨어뜨렸냐며 분노가 쏟아지겠죠. 제작진은 그 납득 안 가는 결과를 눈앞에 들이밀어 분노를 폭증시키고 그걸 다음 생방 무대까지 시청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동력으로 쓰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녹화 마침 방청객들 스포일러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탈락 후보 3명 중에 홍자, 금잔디 외에도 화제성이 엄청난 10대 가수들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특히 비니의 서양 사례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이수연 양한테 패배해서 오열하다가 추가 합격으로 살아나서 막 극찬을 받더니 다음 무대에선 간절함이 없다. 원래 창법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처참한 악평을 들었잖아요. 심지어 1위 진출한 이수연 양마저 방출 후보라는 소문까지 돕니다. 까지 완전 총체적 난국이죠. 아, 회사에 존망이 걸려 있으니까. 무리수라도 둬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10대 가수 팬덤의 결집입니다. 인기 있는 10대 가수를 방출 후보로 밀어넣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리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 억울하게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결승 2차전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투표율 폭발은 곧 방송사 수익이랑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시청자를 분노하게 해서 억지로라도 지갑을 열고 생방을 보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자 자본의 차가운 논리입니다. 와, 오늘 심층 분석 들으면서 정말 뒷맛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노래 뒤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냉혹한 시청률 지상주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네요. 네.
누군가를 탈락시키고 극적으로 살려내는 게 사실은 참가자 실력 무관하게 방송사 수익과 직결된 치밀한 대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앞으로 미디어 소비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그 판을 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도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최고의 가수를 찾는 것이라면 왜 프로그램의 구조는 노래 실력보다 논란과 분노, 즉 어그로에 더 큰 보상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과연 참가자들의 음악을 평가하며 투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짜놓은 거대한 드라마 속 캐릭터들을 구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는 걸까요? 다음번에 서바이벌 생방송 투표 버튼을 누르기 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묵직한 화두네요. 문제투표 한 장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겉면을 뚫고 진짜 맥락을 짚어주는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